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 마음은 충전 중이라는 책이에요. 내 마음은 충전 중. 이 책은 김근아 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회복 탄력성과 리더의 언어, 그러한 주제로 해서 강연을 하시는 강사분이세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강연을 하면서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러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런 대화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일상에서 자신이 경험하면서 느끼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공부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생활에서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느꼈던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심리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정말 쉽게 술술술술 익히면서도, 아, 그래, 맞아, 나도 이런 경우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이런 기분이었어, 그러한 공감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쉽게 읽으면서도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싶다, 아니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힘들다, 그러한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좀 쉽게 읽고 싶은 책을 찾으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고요. 책 중간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을 하면 나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그러한 상태, 경험들을 이렇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적어보시고 하면서 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정말 어린 시절에 많이 힘든 일을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유리 멘탈이라고 하죠. 정말 정서적으로 힘든, 마음이 힘든 그러한 상태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이겨보고 싶은 마음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또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강연도 다니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공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함으로 인해서 뭐 삶이 전혀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뭐 살면서 일어나는 힘든 일, 슬픈 일, 뭐 화가 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전혀 안 겪냐, 느끼지 않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그 안에 갇혀서 우울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지금은 빨리, 잠깐 그런 기분이 들어갔다가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내 삶의 질을 높게 해주고, 그리고 말하기에 대해서 나와요. 언어의 습관.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에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은데,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책의 내용은 세 챕터로 나눠서 에너지 고갈과 에너지 충전, 에너지 확장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에너지 고갈은 뭐냐면 어떠한 일들이 어떤 언어의 습관이나 어떠한 일들이 나의 에너지를,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일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에너지 충전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 어떠한 식으로 치유를 하고 충전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에너지 확장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했을 때 내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지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막 생성이 돼서 충전하는 나를 힘나게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의 일부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연구 사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이고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당하게 돼요. 이혼을 당하게 되는데 자신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납득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어요. 왜 이혼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연구 40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자신이 왜 이혼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요. 관계를 망치는 4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관계를 망치는 4가지. 그것이 뭐냐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러한 4가지 패턴의 대화 패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이 비난을 하거나 방어하거나 경멸, 담쌓기에 그러한 대화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망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언어 습관이. 그래서 비난과 방어, 경멸, 담쌓기의 종류의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방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어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버지와 딸의 대화인데요. 딸이 3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직을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30살이 넘었으면 결혼해야지 무슨 이직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비난의 말을 하신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비난하는 식으로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왜 말이 안 되냐고 뭐 30살 넘으면 꼭 결혼을 해야 되는 법이라도 있냐고 그러한 누가 30살 넘으면 이직을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하지는 못하고 꼭 참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너 맨날 지각이냐? 뭐 2번, 3번밖에 안 했는데 맨날 하는 것처럼 항상 하는 것처럼 너 맨날 지각하더라. 너 맨날 이런 거 실수하더라. 항상 실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할 때 그거 아니거든요. 나 이번에 2번밖에 지각 안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대화가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런 방어적인 그리고 또 아예
대화조차 안 하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안 하고, 할 말만 딱 하고, 그 외에 사적인 거나 뭐 공적인 것 어쨌든 필요 없는 말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담을 쌓는,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담쌓기가 서로 간의 관계를 망치게 만들고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나의 경험을 적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시도 많이 담겨 있어요. 한 예시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고객과의 상담 직원과의 그러한 대화예요. 고객이 경력이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직원이 2년 차인데요. 2년 차가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죠. 그러면 고객이 더 열받아서 지금 그게 고객한테 할 소리야? 그래서 반말이 나오죠. 지금 내가 월급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너희 엄마도 뭐 너 이렇게 일하는 거 다 아니? 너 이렇게 일하면서 월급 받는 거 아니? 그러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경멸의 말소리,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한 대화가 서로의 관계를 망치고 서로에게 힘들게 만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을 때 자신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풀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다 다르잖아요. 자신만의 숨구멍을 몇 개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의 숨구멍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한테 자극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때 그 숨구멍으로 숨을 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상처난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할 때 연고 바르잖아요. 그러면 상처에 딱쟁이가 지고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을 때 세 가지 연고를, 마음 연고를 발라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막 화를 내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상처가 입을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화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날은 옳고 그름으로, 나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도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화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 감정에 머무르면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토닥여 주라는 거죠. 그것이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상처를 지우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처를 지우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그 상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하고 더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상처난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오늘도 잘 될 거야. 오늘도 잘 부탁해. 뭐 종교를 믿으신다면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니?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니?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래서 오늘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일들이 다르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재생 연고를 찾아서 치료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어떤 것이 힘이 나더라. 어떠한 말들이 힘이 나더라. 어떻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나만의 마음 연고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항상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인간관계 가까운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마음속에 막 꽂혀서 그게 두고두고 자꾸 생각나는 그러한 말들도 있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찌릿찌릿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러한 자신만의 그런 상처 치유 연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어떤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 아니면 좀 막연하게 표현을 하면 나는 어떤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한 건데 다른 상대방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다른 거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한테 좀 신경 좀 써줘. 그렇게 관심 좀 가져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줘. 라는 속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줄 알고 스킨십을 하고 옆에 자꾸 다가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관심을 가져줘. 그 말에 해석하는 것이 서로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요청을 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내가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약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정하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겠네. 그런 식으로. 그러게 이게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약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시장을 봐놨어요. 그는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거를 못 만들고 그냥 썩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소리 하죠. 아니 해 먹으려고 사다 놨으면 해야지. 이게 뭐냐고 다 돈 아깝게 돈이 남아 도냐고 다 버리게 사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죠. 쓸데없이 많이 사갖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다 버리게 되고 상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식이. 그것을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네. 다 아깝게 다 버리게 됐네. 다음엔 조금만 사야겠네. 그런 식으로 약간만 인정을 하라는 거죠. 다 인정하기는 싫고 안 그러면 또 싸움이 나고 서로가 자기
방어적으로 아니면 변명을 하고 하다 보면 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안 좋은 감정들만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반 정도 인정하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겠네.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더 감정 상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거기서 한 소리 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호감과 존중의 표현을 많이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호감과 존중의 표현을 많이 하면 해줄수록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안 좋았던 관계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겠죠.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작가님이 저녁에 이제 일정을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할까? 저녁에 밥은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울다리랑 김치찌개 먹을게. 자기는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고구마 먹으면 돼. 나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니까 신경 쓰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심쿵하잖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그래도 설레고 심쿵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정말 서로의 감정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설레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어떠한 상대방한테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사례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하기도 쉽고 공감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여기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전에 김조한 교수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EBS 다크 프라임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주제로 해서 3부작에 걸쳐서 방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방송 부분 중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실험을 한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한번 책 읽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그 영상이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